네, 해설갑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요새 저도 개인적으로 좀 많이 좀 바빠가지고요. 오늘도 영상이 좀 늦었는데, 오늘 이제 시황 핵심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시장을 대응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어저께가 좀 만기일이었죠. 만기일이 지나고, 만기일에 큰 후폭풍은 없었어요. 오히려 이슈를 좀 살펴보면은 외국인님 동시호가 때 현물을 많이 던졌고요. 기관이 그 매물을 좀 받아서 포지션상으로 좀 시장을 방어를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오늘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어제 만기일에 대한 수급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는 좀 시장에 좀 대비를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마감은 코스피가 0.86%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이 0.73%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도 좀 특징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은 이제 경기주들이 좀 상승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죠. 코스닥도 좀 골고루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오늘 이제 수급을 보면은 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1540억을 매도를 했고요. 기관이 어제 이어서 추가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코스닥, 양매도가 나왔고요. 외국인은 코스닥에서 매물이 좀 세게 출하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많이 올라오는 구간에서 코스피를 많이 사고 코스닥은 별로 산 게 없었죠. 그런 관점으로 보실 수 있고요. 선물은 아직은 이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1650억 매수를 했고요. 풋옵션을 조금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 어제 수급이 좀 중요합니다. 보시면은 최근에 수급을 같이 봐야 되는데요. 어저께 1조 3천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이 매도에 전기전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자동차도 일부 포함이 됐고요. 고점에 있는 주식들 위주로 외국인이 좀 매도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밑에를 보면은 여기 시장 크게 조정이 나올 때 8,500억 외국인이 매도를 했죠. 이게 지금 2조 2천억입니다. 이게 매도 규모가 굉장히 큰 거예요. 이때는 그거죠. MSCI 리밸런싱 때문에 자산 재조정이 있어서 이거는 이제 이벤트성이었고 이거는 외국인의 매도가 나온 게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이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 현물에서 수익을 챙겨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심이 지금 계속 시장을 끌어올렸던 그런 종목군들이 중심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고, 제가 이제 전략을 말씀을 드린 게 이제 고점에 있는 주식 추격 매수하지 말고 좀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쪽에서 외국인의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는 점, 그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최근에 기관이 좀 매수를 하는데, 어제 매수 부분은 동시호가 때 지수 방어의 성격이 있었지만 오늘 매수 기관들이 매수를 하면서 오늘 연기금도 들어왔죠. 경기주 쪽이 좋습니다. 얘네들은 고점에 있는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지 않아요. 지금 기관은 그 부분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보시면 오늘 보시면은 오늘 매매 동향인데요. 외국인이 전기전자 팔았죠. 그리고 일부 경기주도 좀 삽니다. 기관을 보시면 전기전자는 소폭 85억을 매수를 했고요. 이제 경기주를 사죠. 얘네들은 비싼 거를 사기 싫다는 거예요. 지금 경기주에 있는 저가에 있는 주식을 기관들은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경기주를 보셔야 된다. 고점에 있는 주식은 따라가지 마시고 경기주를 보셔야 된다. 앞으로 이제 기관이 지금 주식을 많이 팔아서 주식이 없죠, 많이. 기관이 들어오면은 고점에 있는 주식을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점에 있는 주식 앞으로는 이제 바이러스가 끝나가니까 그쪽으로 베팅을 한다는 거죠. 그 부분은 우리가 기억을 하고 참고를 해서 같이 어느 정도 좀 동참을 해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전략과 업종에 대해서는 동일합니다. 고점에 있는 주식을 추격 매수를 하기보단 저점에 있는 주식을 우리는 모아야 된다. 이렇게
업종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으로 돌아와서 환율 한번 보셔야 됩니다. 환율 제가 이렇게 추세 그려드렸죠. 오늘 추세 하단 맞고 오늘까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상단까지 지금 가려고 하죠. 그러면서 오늘 어제 환율이 이틀 동안 올랐는데 우리 시장은 반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이틀 동안 올랐죠. 원래 이제 주식과 환율은 좀 반대로 움직이는데 환율이 이틀 동안 그럼 제법 올랐는데 우리 시장은 이틀 동안 강하게 움직였다. 환율이든 주식시장이든 둘 중에 하나가 반대로 움직였다는 거죠. 그게 환율이 될 수 있고 주식시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식시장이 반대로 움직였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해외 시장 쪽에 빅스 지수 있죠. 빅스 지수를 보여드렸었는데 지금 꽤 세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에. 근데 제가 이때 여기 이탈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패턴을 보시면은 여기 이탈했다가 급반등이 나왔어요. 저점을 이탈을 하고 여기서 장대 항봉이 나오면서 바로 회복을 했단 말이죠. 이거는 여기를 이탈한 게 아니고 바로 회복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가 어느 정도 저점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패턴 많이 보셨죠? 급락하고 바로 급등을 하는 그런 패턴. 그럼 추세가 좀 전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 빅스 시장에는 좀 우호적이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이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외국인이 지금 현물에서 강한 매수 기조를 끝내고 지금 차익 실현이 나가고 있다는 점은 저는 우리가 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그때 이제 기관이 좀 받아준다는 것은 이제 긍정적인데요. 그래서 얘네들이 경기주를 산다는 거죠. 그래서 시황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저는 계속적으로 상승을 외치던 상승론자였죠. 역시 뭐 중기적인 이제 상승에 대해서는 좀 변한 건 없는데요.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시장이 더 올라가도 그때는 이제 흥분해서는 안 되는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런 구간이 나오면은 현금을 고점 주식입니다. 좀 현금화를 하고 좀 차익 실현을 하면서 보는 구간이지 역시 따라 들어가는 구간이 아니고 시장이 오른다고 이제 흥분해서 가는 구간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아야 되는 위치라고도 좀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대비는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 구간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대비도 좀 해놓고요. 다음을 지켜보자. 좀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린 업종 전략에 대해서도 잘 보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거는 고점에 있는 주식, 그쪽은 보유자들의 영역이고요.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고요. 저점에서 시세를 못 받고 계속 눌렸던 그런 주식들. 그런 경기 민감주들은 종목별로 이제 공략을 하고 저가에서 모아갈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내일은 공략할 수 있는 뭐 경기 민감주 쪽 좀 살펴보고요. 낙폭 과대해서 아직도 못 오른 쪽. 그게 싸다는 거죠, 아직. 그런 싼 주식들.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주식들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황도 좀 잘 참고해 주시고요. 시장이 좀 많이 올라온 건 맞습니다. 그래서 좀 시장이 앞으로는 좀 쉬고 힘도 다시 한번 응축을 해야지 추가적으로 내년에 또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 흐름은 좀 경계심도 좀 갖고요. 참다 참다 이제 고점에 있는 주식 뭐 따라 들어가는 그런 투자는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하고요. 내일은 해외 시장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